안녕하세요. 다리미 패밀리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주야, 내가 너의 친아버지란다. 이제 서강주의 친아버지가 곧 나타나게 되겠네요. 원래 서강주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엄마 백지연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강주를 낳았다는 것이지 아버지가 특정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서강주가 보통 미혼모의 자식들처럼 엄마 성씨를 따른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서강주가 백지연의 성씨를 따라 백강주가 된 것이 아니죠. 온전히 다른 성씨인 서강주인 걸 보면 서씨 가문의 자식으로 그 집 호적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아마도 백지연과 결혼시키려고 했던 서씨 집안에서는 백지연의 아버지 백곰이 사채업자로 조직원을 거느린 사람이라 그런 백지연의 집안과 결혼시키기가 마뜩치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네요. 백곰의 마지막을 보면 결국 그 조직원에 의해 제거당하면서 생을 마감했죠. 그런 조직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서강주의 친가 쪽에서는 서강주 친아빠와 백지연의 결혼을 허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서강주를 자신들의 호적에는 올려놓았지만 백지연이 알아서 키우도록 그냥 두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서강주는 15살 시절 엄마 백지연이 지승돈과 결혼하는데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입장이 좀 달라지게 되겠네요. 아마도 백지연이 이혼했다는 걸 알게 된 친아버지가 서강주를 찾아오게 될 텐데요. 친아버지는 서강주와 백지연 세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자고 요청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친아버지가 그러는 가장 큰 이유는 서강주에게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큰 이유가 될 텐데요. 이제 나이도 들어 백지연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반대했던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서강주 친아빠가 용기를 내서 강주를 찾아오게 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지금 백지연은 숨겨놓았던 100억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몹시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전남편 지승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승그룹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길까봐 너무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승돈은 사실 백지연과 이혼을 하고 난 후 자신의 친아들 차태웅까지 집으로 불러들이면서 백지연에 대한 미련은 완전히 접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태웅이 나서서 지승돈과 고봉이를 둘이 사귀도록 하려고 노력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 100억 사건 때문에 고봉이가 감방에 가게 될 걸 걱정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과 둘이 해외여행을 함께 가자고 제안했을 정도니 지승돈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는 마음이 고봉이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100억 문제로 탈세 이야기가 세상에 완전히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지승돈이 다시 백지연이랑 재혼이라도 한다면 지승그룹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들은 모두 불매운동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더구나 직원들부터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지승그룹 입장은 아주 곤란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쨌든 그 무엇보다 백지연도 지승돈도 서로 다시 재결합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백지연이 지금 지승돈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건 자신의 아버지 백곰이 열심히 지어서 딸인 자신에게 남겨준 거대한 집인데 너무 쉽게 지승돈에게 팔아버려서 그게 아쉬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승돈은 지금 친아들 차태웅까지 집에 데려다 아주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구나 차태웅이 서강주의 회사 자리까지 차고 들어오게 돼서 백지연은 지승돈에게 오기가 생겨서 한편 집에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서강주의 친아버지가 등장을 하게 되면 백지연의 마음은 완전히 그 친아버지에게 기울게 뻔한 사실이겠죠. 친아버지 역시 대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입니다. 지승돈처럼 백지연 아버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사업체가 아니라 친아버지는 원래 집안 대대로 내려와 대를 이어온 기업인입니다. 아마도 예전엔 백지연의 아버지가 사채업자 큰손이라 기업 이미지 문제도 있고 비자금 등의 문제로 시끄러워질게 뻔해 일부러 싹을 잘랐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죠. 서강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기업도 이제는 후계자를 정해야 하고 사업 마인드가 뛰어난 서강주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너무도 필요해진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서강주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차태웅은 서강주의 능력을 보고는 욕심을 내기 시작했네요.
서강주가 대표로 있는 서강어페럴을 지승그룹에서 사버리면 좋겠다고 지승돈에게 제안을 한 건데요. 사실 차태웅 입장에서는 서강어페럴 디자이너로 가 있는 이 차림을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은 서강주를 지승그룹 내부로 데려와 자신들의 수하에 놓겠다는 의미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서강어페럴은 지승그룹의 계열회사가 되면서 기존 운영하던 디자인팀과는 경쟁의 관계로 가게 될 텐데요. 그렇게 서로 맞붙어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서강주와 완전 남남으로 눈번뜨기는 그런 치열한 경쟁 구도로는 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가 더 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차태웅 마음대로 될까요? 당장은 서강주 역시 따로 떨어진 회사보다는 큰 회사인 지승그룹 내부의 계열회사로 들어가 자신의 회사 서강어페럴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다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면 서강주는 얼마 전 지승그룹에서 쫓겨난 인물입니다. 디자인 총괄 상무로 재직을 하다 투서 한 장에 그만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난 인물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다시 지승그룹으로 돌아가는 건 꼭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게 오래가진 않겠죠. 진짜 서강주가 가야 할 곳은 친아버지가 운영하는 대기업의 후계자 자리인데요. 서강주가 다른 기업의 후계자가 되면 지승그룹의 차태웅하고는 기업끼리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게 진짜 경쟁이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서강주가 친아버지와 합치게 되면 지승돈이랑 고봉이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봉이는 젊어서부터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오래지 않아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자식 3명과 시부모에 철부지 시누이까지 모두 수발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세탁소까지 운영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고봉이에게 지금이라도 노후를 지켜줄 남편이 생긴다면 정말 좋겠는데요. 사실 남편 없는 고봉이가 100억 때문에 병원에서 경찰에 잡혀갈 때는 가슴이 철렁했었네요. 모든 게 들키는 과정으로 스토리가 흘렀기 때문에 곧 어떻게 될 것 같다 생각은 했었지만 설마 사돈의 손에 직접 잡혀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선 피도 눈물도 없다고는 하지만 말이죠. 경찰서장 윤미옥이 고봉이를 대하는 태도는 참 많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봉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게다가 고봉이가 당장 도망을 갈 것도 아닌데 이미 안길래 할머니 퇴원하면 스스로 자수할 생각까지 이미 결정해놓고 있었는데 말이죠. 윤미옥 서장은 함정수사를 하듯이 갑자기 병원으로 들이닥쳐선 고봉이한테 핸드백을 열어보라는 둥. 진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너무 무례하게 굴어 경찰서장이면 이래도 되나 생각이 들기도 했었네요. 사돈이라는 사이는 정말 서로 어려운 입장의 관계인데요. 그런 걸 조금이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해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마구대하는 모습에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네요. 만일 고봉이한테 든든한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사돈 입장에서 바깥사돈 보기에 미안해서라도 그렇게까지 휘두를 수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더구나 윤미옥이 고봉이를 밖으로 꺼내주고 나서도 사위인 이무림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이무림은 결국 아내와 헤어지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경찰서장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고봉이한테 남편이 있든 없든 사위하고 딸이 헤어지든 말든 자신 잘난 맛에 무엇이든 하겠지만 아마도 머지않아 윤미옥은 후회를 할 일이 생기겠네요. 백지연에게 바로 돌려주지 않고 남겨놓은 100억이 문제인데요. 러브캐피탈 조직원들이 100억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챘습니다. 분명 자신들이 밤새 파헤쳤던 그 땅무덤에선 100억이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얼마 후 바로 그 자리에서 100억이 나왔다는 건 누군가 그 이후에 바로 그곳에 가져다 두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제때 자기들이 파오지 못했다는 것이 조직원들은 너무도 억울한 것인데요. 경찰에서 조사라는 조사는 다 받으며 도둑놈 취급을 받아놓고는 결국 100억을 찾긴 했지만 자신들이 찾아준 게 아니기 때문에 백지연한테 수수료도 받지는 못하는 입장인 것이죠. 더 억울한 게 있죠. 자신들 캐피탈에 몸담고 있던 양길순이
마지막 순간 의학산에 묻어놓은 100억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자신들을 향해 문자로 남겼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자를 빨리 보고 아무도 몰래 파오기만 했다면 모두 자신들의 100억이 될 뻔했는데 뻔히 눈앞에 보면서 놓친 게 되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아깝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윤미옥 서장은 100억을 경찰에 꽁쳐두고는 그걸 빌미로 고봉이가 뭔가 범죄 저지른 행적을 수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러다 결국 러브캐피탈 조직원에게 100억 중 일부를 도둑 맞게 되면서 윤미옥이 그 사건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 자신이 그렇게 남들에게 못되게 굴면서 특히 고봉이한테 무례하게 굴었던 걸 뉘우치고 반성하게 되면 좋겠는데요. 100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나면 이제 남은 건 서강주와 다리미의 결혼식이죠. 두 사람은 이제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 100억 문제는 해결을 할 수도 없었을 텐데요. 서강주는 자신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세워지는 상황에서도 절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지막엔 고봉이한테 100억을 몰래 가져온 건 나쁜 거지만 다림이 눈을 뜨게 만든 건 잘한 일이 아니냐고 했었죠. 만일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또 똑같이 해서 다림이 눈을 뜨게 하는 건 꼭 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말에서 이미 서강주가 다리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요. 아마도 다리미네 가족 모두 서강주에게 인간적으로 먼저 미안하다는 인사와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은 해프닝으로 모두 끝나겠지만 그게 전부 서강주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마도 결혼하고 나서도 가장 사랑받는 사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강주는 대기업의 총수로 있는 친아버지를 만나 기업체의 후계자가 되는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다림이 입장에서 더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물론 유능한 서강주가 잘 알아서 다림이를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요. 이제 다림이 패밀리 드라마는 대단원의 결말까지 몇 회를 남겨두지 않았는데요. 마음 착한 사람들이 더 이상은 마음고생하지 않는 행복한 웃음 웃는 해피엔딩으로 결말이 나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빨리 서강주와 다림이 결혼해서 두 사람을 꼭 닮은 예쁜 이세가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림이 패밀리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